네, 2023년 8월 넷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1일에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낮게 받고 그만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 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에 연계해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입니다. 심폐체력이 암 예방 효과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폐체력이란 신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순환계와 호흡기관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골격근에 공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임상과학연구소 소아과의 아로노네루프 교수 연구팀은 심폐체력이 강하면 간암, 폐암 등 많은 부위의 특이한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중교통을 연간 최대 21만 6천원까지 환급해주는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K패스는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 6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연간 최대 32만 4천원, 52만 6천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 감기로도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올해 32주차 입원 환자 중 6세 이하가 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눈곱이 끼거나 눈이 충혈되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 설사 등 위장관 감염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심한 경우엔 출혈성 방광염과 폐렴 등의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모레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이해 속에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방류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현장 감시와 평가를 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9월 1일 저인망 어업 시작을 앞두고 일본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회의를 열고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아기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 급여도 영세 아동 기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며 농업 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려 전략 작물의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액과 대출 한도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한 달 동안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이월 제도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만원대가 시작점인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과 저가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근경색 후에는 대체로 재발을 막기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이 처방되는데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혈액응고 기능을 억제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혈전 형성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후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비스페비에르 프레데릭스베리 병원의 심장 전문의 안나메타 크리스텐센 박사 연구팀이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심근경색을 겪은 4만 1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마운트 시나이 심장연구소 소장 디파트 바트 박사는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에게는 아스피린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면서 꾸준히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돌입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12년 만에 방류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즉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바닷물과 어류를 채취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또는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단순 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5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9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구독 갱신이나 계정 확인을 위장한 피싱 공격 사례가 발견됐다고 알랩이 밝혔습니다. 알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구독이 곧 만료된다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으며 수신자가 함께 표기된 URL에 접속하면 가짜 보안 접속 확인 페이지와 넷플릭스 로그인 화면과 비슷하게 꾸민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알렙은 이 과정에서 이름과 신용카드 정보,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 22도, 부산 24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3년 8월 넷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